최근에 모 유명인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차려 논란이 되었죠. 해당 유명인은 트위치에서 인터넷 방송을 겸하고 있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였고, 옆에 기존에 운영하던 탕후루 가게는 달콩 왕가 탕후루라는 탕후루 프랜차이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점주분이 계셨습니다.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발표했을 때는 화제가 크게 되지 않았는데, 막상 그 위치가 발표되고 실제 간판까지 달리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결정적인 사진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단번에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분노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영업하고 있는 가게 바로 옆에 동일 업종을 개업하는 게 상도덕이 맞냐. 둘째, 보통은 저런데 자리 내어주지 않을 텐데 업종을 속이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셋째, 본인은 유튜버라는 수익이 있으나 옆가게는 가게 수익이 생업이라는 점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유튜버는 수익이 따로 있으니 옆가게를 상대로 치킨 게임을 걸어 무너뜨리고 상권을 흡수하겠다는 생각까지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온갖 의견과 말들이 나돌고 난 뒤 해당 유튜버는 사과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결과만 요약하면 유튜버는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폐업을 한다는 건데요. 사과글을 본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가게를 창업한다는 것은 큰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폐업을 한 해당 유튜버는 얼마를 손해보게 된 것인가? 과연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상도덕을 배우게 된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의 추측 과정은 그저 내피셜일 뿐임을 밝힙니다. 이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게의 창업 과정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창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는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사업할 장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죠. 부동산을 찾아간 자영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본인이 어떤 가게를 할 것인지, 원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 정도 들었으면 좋겠는지 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이에 맞는 부동산 상가 매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여러 매물을 둘러보고 난 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자영업자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영업자는 권리금,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개비를 내게 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월세는 지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가게를 냈다는 곳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가게를 소개하는 쇼츠 영상에서 건물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운이 좋게도 해당 매물의 가격이 올라와져 있는 블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 1층의 시세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0만원, 권리금 2천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동탄의 한 만간패거를 참고해 보았을 때 지역의 시세는 평당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평수가 14평임을 고려했을 때 대략 24만원 정도이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간혹 원래 가게의 에어컨이나 인테리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인테리어비를 내기도 하지만 해당 사항은 그래도 없었거니와 가게의 원래 인테리어를 갈아엎은 것으로 보아 크게 주고받은 것은 없었을 것이라 가정하였습니다. 상가를 거래할 때 드는 중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가의 월세 계약을 할 때 자영업자는 계약한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반으로 중개비를 계산합니다. 상가의 경우 자영업자가 낼 중개비는 월세의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다음 급과세의 0.9%를 곱한 값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원, 월세가 400만원으로 대략 414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유튜버가 가게를 구하고 1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 6천만원, 1년치 월세 4,800만원, 1년 관리비 280만원, 권리금 2천만원, 중개비 414만원, 총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거금을 꾸고 상가를 구한 자영업자는 가게를 꾸며야 됩니다. 크게 실내 인테리어비와 간판비, 주방 설비, 직기류 등 기타 비용 등이 드는데요. 우선 실내 인테리어비는 얼마가 들었을까? 이는 동종 업계인 달콩 왕가 탕후루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달콩 왕가 탕후루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40평 기준 2,4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계약한 가게의 평수는 14평으로 평수에 맞춰 계산해본다면 84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여러 곳의 인테리어를 계약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보다는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략 1,000만원 정도를 추측합니다. 간판의 경우에는 워낙 천차만별의 가격을 보입니다. LED인지 아닌지, 재질이 무엇인지, 탑차가 필요한지,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지, 영향을 받는 요소가 너무나도 다양해 정확한 가격을 추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판 비용이라고 검색해서 구글 상단에 있는 글의 제목을 참고했을 때 간판의 비용을 170만원이라고 한 것을 보았고, 탕후루 브랜드인 왕가탕후루에서 간판의 가격을 8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가격이 500만원으로 간판의 가격을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인테리어와 간판을 마무리한 자영업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방기기와 직기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탕후루 브랜드 대단한 탕후루의 경우 주방기기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고, 비품의 가격이 대략 100만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와 주방기기, 직기류, 간판 등을 챙기는데 총 2,600만원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해당 가게를 최종적으로 폐업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때 폐업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평당 15만원 정도의 철거비와 붙였던 간판의 철거비도 드는데요. 간판은 밤에 떼게 된 것으로 보아 간판 철거 비용 70만원에 야간 수당이부터 대략 100만원, 평당 15만원의 철거비는 14평의 경우 21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폐업 비용은 총 310만원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건물주와 계약을 한 기간 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출은 없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터라 가게에서 별다른 장사를 하지 않아도 매달 400만원 더하기 관리비 24만원의 비용이 매달 나가게 됩니다. 이는 1년만 되어도 5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계약해서 가게를 넘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는 지금 다음 세입자를 급히 찾아 나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두 달의 시간은 소모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위치는 충분히 사업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므로 권리금까지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중개비가 될 것이고
것이고 이는 이전에 계산했던 414만원과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 2월달 가게를 성공적으로 넘긴다고 가정을 하면 9개월치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관리비 그리고 보증금, 권리금 등을 돌려받고 중개비를 지출하여 약 1억 1,402만원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들인 비용을 더하고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빼주면 이번 사건으로 해당 유튜버가 손해를 본 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손해를 본 금액은 5천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세입자가 2월달까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씩 꼬박 4년하고도 2개월을 적으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돈만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는 이미지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상도덕에 어긋나며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일부 사과문에서도 명석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생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옆 가게 사장님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으며 만약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개업하고 생업에 큰 차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튜버는 24살입니다. 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사원의 나이인데 회사에서 이 나이대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시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 사회의 개념과 융화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사회의 규칙을 배우는 나이, 실패하는 나이, 실수하는 나이, 그런 잘못을 해나가며 경험을 해나가는 나이. 정말 유튜버가 악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옆에 가게를 말려 죽이려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직 살아가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의 거친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유튜버는 실수할 나이에 너무 큰 힘을 가져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첫 사회로 나서는 우리들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생각해볼 시간을 주어야 하며 유튜버는 본인의 행동을 잘 고심할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